대법원 화재의 판결을 소개하고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작해 보겠습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곤 하는 이 화재의 판결들 있죠. 오늘은 과연 어떤 내용일지 궁금한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오늘은 그 산업재해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업무상 재해 관련된 건데 근로자가 업무 중에 다쳤거나 사망할 경우에 이제 산업보건법상 재해로 인정돼서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연 주는 거는 근로자가 법적으로 인정받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탁계약,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또는 아르바이트,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근로자로 인정해서 산업보건법상의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벌어진 사건을 주제로 해서 이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볼 텐데요. 우선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 실제로 발생한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먼저 첫 번째 사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계약서상으로는 근로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위탁계약을 맺은 사람인데요. 위탁계약은 이제 제조 설비 유지 보수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조 설비 유지 보수에 관한 위탁계약에 따라서 어느 정도 업무를 회사 내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유압 설비 지게차가 유압 설비를 가지고 가다가 유압 설비가 넘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마침 위탁계약을 받은 이 사람이 유압 설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른 사건입니다. 그럴 경우에 위탁계약을 체결했으니까는 근로자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아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이 위탁계약을 체결했지만은 근로자로서의 모든 실질 영역을 했다라고 해서 근로자가 아니냐 이렇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이제 일단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식성으로는 위탁계약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위탁계약 받은 사람이 근로자가 될 수 있느냐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였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사안의 특수성은 어쨌든 위탁 계약을 체결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과연 이 사고를 당한 근로자를 업체가 고용한, 그러니까 직접 고용한 그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이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원의 판결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을까요? 예, 법원에서는 좀 위탁 계약을 체결했을지 몰라도 그렇게 체결했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제일 먼저 계약서를 먼저 분석을 했었습니다. 법원에서는 계약서에는 설비 유지에 관련해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돼 있었고 네. 만약에 설비가 고장났을 경우엔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임의대로 설비를 유지하거나 보수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사실상 회사의 지시를 받아서 유지 설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재판부가 이거는 위탁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회사의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아서 업무를 수행했고 그 지시에 따라서 내가 이제 결국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예, 재판부는 이 위탁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뿐만 아니라 과연 이 근로자가 위탁 계약 받은 사람이 회사에 전속적으로 되어 있느냐, 전속적으로 이 업무만 했느냐를 또 살펴를 봤습니다. 네. 그래서 봤더니 회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그것도 다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주 5일을 근무를 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만약에 개인 사업자라고 하면은 별도의 사업장을 두어야 하는데 별도로 사업장을 두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외에 나머지 다른 사업은 하지 않고 이 회사에서 받은 돈으로만 생계를 유지했죠. 그런 다음에 또 이 고정적으로 받았고 만약 추가를 업무를 한다고 해서 추가 근로를 한다고 해서 더 이상 뭐 돈을 더 받는 건 아니었습니다. 보통 만약에 위탁 계약을 했으면 추가를 업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더 받겠죠. 그렇지만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440만 원이라는 금액을 고정적으로 같은 날짜에 계속적으로 받아왔었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위탁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결국 이번 법원의 판단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이 됐고, 그에 따라서 뭐 유족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할지라도 뭐 근로의 형태라든지 내가 매달 언제 이제 돈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라는 것인지
것 그리고 이제 뭐 기숙사와 같은 이런 이제 숙박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여서 사는 곳에 함께 모여서 또 생활을 했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로자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사건 알아볼 텐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 계약을 받은 경우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도 사대보험이 가입된 경우도 있고 가입되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아르바이트의 사안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 말씀드리면 라벨 같은 거 우리가 이제 부착하지 않습니까? 네. 그 라벨 부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것을 제공을 했는데 납품을 했는데 불량품이 들어오죠. 이 불량품을 가지고 이제 옮기다가 계단이 좀 무너지게 됩니다. 계단이 무너지게 돼서 이 지금 근로자라고 이제 판단받은 분이 발목에 분쇄 현상이 나타납니다. 발목을 상당히 이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중상을 입게 되죠. 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나 근로자입니다. 이거에서 보상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였지만은 사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앞의 사건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앞 사건은 이제 위탁 계약을 체결했던 그런 상황인 것이고, 지금은 이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셨다라는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법원은 이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에 대해서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르바이트생이라 하더라도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근로자성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우선적으로 거부했던 먼저 근로자성이 아니다라고 했던 거부 사유를 살펴보면은 네. 계약 단가에 따라서 대가를 지급하게 됐고 그 다음에 직원을 채용해서 별도로 임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임대료도 지급해서 별도의 공간을 이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대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제 거부를 했던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법원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근로자일 수도 있다라고 심사를 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근로자일 수 있냐를 심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시나 지휘를 감독을 받았다고 하면은 근로자성으로 인정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심사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봤는데 지금 이 다친 분이 회사에서 지시, 감독을 받아가지고 업무를 수행한 게 나타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라벨 부착 수선 업무가 유기적으로 공장 전체의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취업 규칙에 준하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았고 또 다른 직원들하고 근무 시간이 또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휴일도 만약에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하고 꼭 같이 협의해서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작업량도 단가를 협상하는 게 아니라 임의적으로 회사에서 지정한 금액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노무 제공을 통한 이용찰증과 손실초래 등을 위험을 스스로 이 다친 분이 스스로 안았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회사의 지시과 지휘와 감독을 받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판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본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 지휘, 감독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한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파고 들어가 보면 이제 본사의 지시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한 그런 근로자로 볼 수 있다라는 법원의 판결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법원 화재의 판결을 소개하고 또 해석해보는 판결록 시간. 오늘은 두 가지 사건 짚어봤습니다.